공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문해력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요?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한 거다. 왜? 난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공부와 관련해서 문해력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얼마 전 EBS에서도 방송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문해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글씨 못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고 그걸 소리내서 말하는 것 자체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할 수 있어요. 문해력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문해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게 뭘까요?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내용을 찝어내는 건데, 한국인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API, 사피라고 해가지고 국제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2006년에는 우리나라가 청소년이 1위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 재보니까 청소년이 6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싱가포르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컸다는 거죠. 이 상위권 학생들의 문해력하고 하위권 학생들의 문해력 차이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소년 때는 문해력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장년층의 그 문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문해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충분히 훈련되거나 사회에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럼 더 심해져요. 근데 문해력이 왜 공부할 때 중요하다 하냐면,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다 안다가 아니라, 물론 어휘력이 떨어져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알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과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이해한 거를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두 사람이서 말싸움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되게 답답할 정도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말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중요한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나는 이해했으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계속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문해력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요?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한 거다. 왜? 난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거 보니 별로 안 중요하구나 라고 뇌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의 효율이나 흥미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수학에서도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 곱하기 8은 24 이런 거 하는데 왜 문해력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영상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수가 뭐니? 3분의 1이 무슨 뜻이야? 곱셈이라는 게 뭘 의미하니? 적분은 무슨 뜻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수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의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말, 식,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수학은 잘할 수가 없다. 계산하거나 연산하는 그 기계적인 것만 할 수 있고, 결국 수학도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럼 문해력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해보고 뇌과학 공부해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학생들 가르쳐본 결과를 소개를 드리면, 한 가지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문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는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이쁘죠. 우리 애가 책을 읽고 있어, 우리 아이는 똑똑한 애가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오히려 청각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의 그 후두엽이 발달해서 이 문자를 청각으로 환산하고 변환시키고 그 청각 정보를
다시 우리의 정보로 가공해서 저장하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써보는 거, 남한테 설명해보는 거, 이것이 아이들한테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 문해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수학적 문해력이 좋아지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수학적 문해력이 좋아지려면 생활에 있는 이야기들을 식으로 표현해보고 그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사용되는 정의들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문해력이 향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구몬 100문제 풀어. 오늘 몇 장 풀었어가 아니라 오늘 뭐 배웠어? 더하기가 뭐야? 곱셈이 뭐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줄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토론하는 게 수학적 문해력이 향상되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피자, 그 다음에 치킨, 사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수학적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수학적 문해력의 핵심은 각 단어, 용어, 식에 대한 의미를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을 식으로, 식을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그런 훈련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시켜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녀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